편옥야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웅하고 아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영웅은 남면하게 할 만하다고 그랬고, 아내는 그 수양이 불천노, 불이과의 수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서적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359페이지입니다. 자화사의제 염자위 기모청소 자왈 여지부 청익왈 여지유 염자 여지속 오병 자왈 적지적재야 성비마의 경구 오문지야 군자 주급 불계부. 자화는 이름이 공서적이라는 공자 저자입니다. 자화가 사는 이제 사절로 간다는 거죠. 사신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화가 사신으로 제나라에 갈 때 염자 위 기모 청속, 염자가 그 모친을 위하여, 소변이 조속자인데요, 곡식을 이야기하겠죠. 곡식을 주기를 요청하니 자왈 여지부 공자께서 일부를 주라고 이야기하시니 청익, 이건 이제 더 하다는 뜻이죠. 더 주기를 청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는 이제 도량형이죠. 옛날 곡식을 잴 때 6마리 넉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가 왈 여지유, 그렇게 더 주기를 청하자 이제 그러면은 일유를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유는 이제 16마리입니다. 염자 여지 속 오병, 그렇게 인류를 주라고 했는데 염자가 자기 마음대로 속 곡식을 5병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병은 다 합치면은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한 80섬 정도 되는 겁니다. 곡식 80섬을 주었다. 자왈 적지적재야 성비마의 경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적이, 여기서 뒤에 적자는 가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맞을 적자인데 여기서는 가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적이 제나라에 갈 때에 성비마, 살찐 말을 타고 의 경구, 여기서 의는 이제 옷을 입는다는 동사로서 경구, 가벼운 갓옷을 입고 갔다는 이야기죠. 입었는데 오문지야, 내가 듣기에 군자 주급 불계부, 군자는 두루주자는 여기서는 이제 구제하다, 구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급, 급한 것을 구한다는 거죠. 위급에 처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하되 불계부, 부자에게 더 보태주지는 않는다 하였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왔던 자화는 앞에서 나왔던 공자가 그 이야기했을 때 관복을 입고 조정에 서서 그 빈객을 그 빈객과 이야기하게 할 만하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화는 이름이 공서적으로 공자의 제자이며 나이는 공자보다 42세 아래였습니다. 한 번은 공서적이 대사로 파견되었는데 아마 공자는 이때 정권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염구는 공서적의 학우로, 즉 앞에서 얘기했던 염자죠. 집에 남아있을 공서적의 모친을 대신해서 곡식 배급을 청구했습니다. 즉 생활 안정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자는 좋다, 그에게 일부를 주어라고 했습니다. 부는 고대 도량형의 단위로 6마리 넉대가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계량 단위로서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구는 그 부의 모친을 위해 좀 더 주자고 공자에게 청했습니다. 선생님, 일부는 좀 모자랍니다.
더 주십시오 하니 공자는 좋다 인류를 더 주지 했습니다. 인류는 고대 용량 단위로 16마리였습니다. 이는 공자가 원래 5만원을 주었는데 이제 8만원을 더 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당시의 염구는 공자 밑에서 총무직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손에 쥐자마자 호령한다. 일조 권재수 변파령 내행이라는 말처럼 거부를 위해서 공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바로 자기가 5병을 더 주었습니다. 당시에 16곡이 1병이었는데 이 곡이 우리의 한 섬과 같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16곡이면 16섬이죠. 1병이 16섬이니까 5병이면 총 80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곡은 10마리니까 우리 옛날에 뭐 한가마니 10마리들이 한가마니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1병이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마치 한 번에 30만원이나 50만원을 준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공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결코 염구를 나무라지는 않았는데 이 역시 일종의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관리 노릇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관리 노릇을 할 때에는 정, 리, 법을 모두 중시해야 했습니다. 법률 이외에도 이치에 맞아야 하고 인정에 맞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법치를 위주로 하여 인사법규와 인사관리만 중시하고 흔히 정리를 고려할 방법이 없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뭐 법치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리가 조금 남아있기는 하죠. 그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염구의 이번 일 처리에 대해 공자가 오로지 법령만 중시했다면 염구는 잘못하여 진상조사를 거쳐 면직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추궁하지 않고 시종교육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 나라로 갈 때 살찐 말을 탔고 가벼운 갓옷을 입었다. 내가 들은 바로 군자는 남이 다급한 것은 도와주지만 부자에게 더 보태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즉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공서적이 이번에 사신으로 제 나라에 갔는데 그 모습이 매우 의기양양했다. 타고 있는 것은 인류 교통수단이었고 입고 있는 것은 인류 여장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양복 몇십 벌에 여행용 가죽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출장비로 받은 이 많은 의복 구입비와 별도 수당 중 일부분을 자기 모친이 서도록 드릴 수 있었다. 우리는 남이 급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공서적은 이미 그 정도로도 충분한데 또 그에게 그렇게 많이 주다니 금상첨화격이 아니냐. 이는 필요 없는 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려면 기꺼이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남을 도와주려면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라. 구인수 구대장부 그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수 모름지기 여기서 대장부는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제인수 제급시무 그리고 사람을 구휼한다. 제자는 이제 구휼하다는 뜻이죠. 도와준다고 한다면 모름지기 급할 때 없을 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사자성어로 설중송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 속에서 그 수철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꼭 그때 필요한 수철 그렇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뭐 내가 따뜻하게 잘 사고 있는데 수철 보내봐야 아무 소용없겠죠. 그게 금상첨화라는 거죠.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항상 느끼는데 이는 사회적인 심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난한 친구가 병이 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몇몇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일로 한 친구를 3번까지 찾아가고 4번째 이후로는 다른 친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같은 친구에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고 대답해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한사코 이번에는 나를 도와준 셈으로 하게 하고 조르기 쉬운데 이는 억지를 부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친구가 죽으면 그때는 친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모아 죽은 친구의 너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때로 이런 경우를 보면 나는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생전에 급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를 도와줄 사람을 찾느라 뛰어다녀도 그리 순조롭지 않더니 그가 죽고 나자 모두를 도와주겠다고 뛰어다니면서 그가 가난하여 병을 치료받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불쌍해합니다. 이런 동정심을 그가 죽기 전에 발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은 뒤에 널 사는데 보태줄 돈을 죽기 전에 약값으로 좀 더 내주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덕적 행위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연구해 보면 역시 남을 도와주려거든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자는 남이 다급한 것은 도와주지만 부자에게 더 보태주지는 않는다 하였다. 군자주급 불계부라고 했습니다. 즉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서적의 사건으로 보면 공자는 관리 책임자로 있을 때 재정관리에 비교적 긴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한 단락은 또 다른 비슷한 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공자가 재무에 대해서 결코 인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사 위지제 여지 속 900 사 자왈 무 이여 이린리 향당호 원사 위제지 원사가 공자의 제는 이제 가신이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가신이 되었을 때 여지 속 900 그에게 곡식 900을 주었다. 사 그런데 그것을 원사가 사양했다는 겁니다. 사양하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 말무자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양하지 마라. 이 린리 향당호 그걸 너의 마을이나 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라도 하려무나. 린리 향당은 이제 마을이나 고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들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원헌도 공자의 학생으로 자는 자사이며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헌입니다. 자공이 뒷날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원헌에게 몹시 감복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찾아가 만났지만 결과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자공은 원헌을 만나러 갈 때 요란하게 그 치레를 하고 갔습니다. 원헌은 일부러 시골 늙은이처럼 해진 옷을 입고 자공을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나서 자공이 원헌에게 병이 나셨나 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병이 나지 않았네. 그저 돈이 없어 가난할 뿐이지. 도를 배우게도 이루지 못한 것이야말로 병이라네. 나 같은 사람은 가난할 뿐 병은 아닐세. 그렇지만 그대는 부자, 즉 공자죠. 공자의 도를 배웠는데도 오늘 그대의 태도와 기세를 보니 그 도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자공을 난처하게 했지만 이를 통해 원헌의 기계를 알 수 있습니다. 공자가 정권을 맡았을 때 원헌이 그의
제가 되었는데 여기의 제는 가제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무에 해당합니다. 공자는 그에게 곡식 900을 주었습니다. 여기의 900이란 수량은 얼마를 말하는지 고정할 길이 없지만 여하튼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많은 곡식을 사양하고 조금 적게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사양하지 말고 받아라. 너희가 다 못 쓰면 가난한 친척이나 친구에 나누어 주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공자가 관직에 나아가 정권을 담당했을 때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태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공서적이 먼 곳으로 대사가 되어 가게 되자 그부가 그 모친을 도와주기 위해 생활 안정비를 좀 더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원의 경제 사정은 그보다 비교적 못했으므로 공자는 총무로 일하는 원원의 대우를 특별히 잘해주고자 했습니다. 원원이 사양했으나 공자는 그래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한몸으로 군, 친, 사의 역할을 했던 공자의 풍모와 도량을 보았습니다. 윗사람의 신분 이외에도 부모, 스승,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겸하여 수시로 생활 속의 사례로 학생을 가르쳤는데 이는 후세 육아가 본받아야 했던 그 교화정신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이 단락은 공자가 중궁, 즉 여몽을 직접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중궁은 곧 여몽으로 이 옥야편의 주인공이며 공자가 가장 아끼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첫 단락에서 공자는 여몽은 제왕이 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가사남면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궁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며 그의 부친도 명성이 없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여의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식은 저덕이 출중했습니다. 공자는 이 학생을 발탁하여 특별히 정성 들여 가르쳤습니다. 자, 위 중궁왈, 이우지자, 성차갑, 수욕무룡, 산천기사적. 자위 중궁왈. 자가 공자께서 중궁을 일러 말씀하셨다. 이우지자. 이는 쟁기리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얼룩덜룩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우라고 하면은 얼룩소죠. 그 풀이 몸에 털이 한색이 아니고 다른 잡색이 섞여 있는 것을 이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우지자 얼룩소 새끼라도 성차각 성은 이제 붉은 말이나 붉은 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색깔이 붉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털이 붉고 또 뿔이 반듯하다면 여기서 각자 하나만 써야 있는데 뿔이 이쁘게 반듯하게 잘 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털이 붉고 뿔이 반듯하다면 수욕무룡 비록 여기서 용은 이제 제사 지낼 때 희생으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욕무룡 제물로 쓰지 않으려 한다 해도 산천기사절 여기서 기자는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산천의 신이 어찌 내버려 두겠는가. 공자는 여몽에게 심리적으로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충고했습니다. 이유는 일종의 얼룩소입니다. 오늘날 네덜란드에서 온 얼룩소는 좋은 품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잡색의 얼룩소는 농업용으로 쓰이는 것 이외에는 무슨 다른 용도가 없었습니다. 특히 조상 제사나 천지 제사 등 장엄 성대한 의식에는 반드시 윤기나는 순색의 소를 희생물로 썼습니다. 그런데 잡색의 얼룩소가 윤기나는 적황색 털빛에 뿔이 두드러진 잘생긴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습니다. 비록 얼룩소의 품종은 좋지 않더라도 그 새끼가 가지고 태어난 조건이 좋다면 제사의식에는 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수욕무룡이더라도 산천신령도 이 새끼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천은 먼 옛날과 춘추시대에는 때로 천지신명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말하기를 천지의 신도 반드시 유용한 인재를 까닭없이 하찮은 자리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사람들에게 암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중궁에게 너는 심리적으로 콤플렉스를 갖지 마라. 자기의 가정 출신이 어떠한지 염두에 두지 마라. 자기가 진정으로 학문이 있고 진정으로 재능이 있어 참으로 일어설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서지 않을 생각을 할 경우 천지신명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위에서는 여몽의 재능을 말했고 다음에는 안회의 덕을 말합니다. 자왈 회야 기심 삼을 불이인 기여 즉 이를 지연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야 기심 삼을 불이인 회는 그 마음이 석 달을 두고 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인을 어기지 않는다. 기여 그 나머지 사람들은 즉 일을 지은 이의 하루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인의 일을 따릅니다. 여기서 인은 내면 수양의 경지를 말하며 앞의 이인 편에서 얘기한 인의 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다시 상세하게 인의 수양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의 문제는 잠시 밀쳐놓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집주에서는 여기를 설명을 하기를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이를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인을 벗어나지 않는다,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사욕이 유기덕이야. 그래서 마음에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 덕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요게 집주에서 주의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욕이 마음에 조금의 사욕이라도 있으면 결국은 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집주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그래서 공자는 여기서 안회는 인의 경지를 계속해서 3개월간은 유지할 수 있다. 물론 3개월이 딱 시간적으로 3개월은 아니겠죠. 그렇게 오래도록 인의 경지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 인에 이르거나 며칠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걸을 수 있다. 1월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이 인의 수양을 논하지 말고 우선 자기의 정서적 체험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외부 환경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쁠 때는 깨알이나 녹두만큼 작은 하찮은 일에도 뱃속이 부글거릴 정도의 울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속 3개월 동안 화를 전혀 내지 않을 정도의 수양도 드문 일인데
하물며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공자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아내라는 문화생을 왜 거듭 찬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면 수양을 말하고 나서 다음에는 그 외적 활용을 말합니다. 개강자문, 중유, 가사 종정야여, 자왈, 유야과, 종정호 하유, 왈, 사야, 가사 종정야여, 왈, 사야, 달, 종정호 하유, 왈, 구야, 가사 종정야여, 왈, 구야예, 종정호 하유. 요거는 이제 개강자가 물었다. 중유는 정치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자왈, 유야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는 여기서 과단성이 있는 것, 결단성이 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감한 것. 그래서 유는 과단성이 있지만 정치 종사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서 집주하거든요. 지금 여기 해설은 이제 정치 종사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했는데 여기서 글자만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집주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하유. 이 하유가 보통 반어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집주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근 선생은 특히 여기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해근 선생의 해석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왈, 사야, 가사, 종정야여. 사는 정치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왈, 사야, 달, 종정호, 하유. 사는 사리에 통달했지만 달이 이제 통달했다는 거죠. 정치 종사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왈, 구야, 가사, 종정야여. 구는 정치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왈, 구야, 예, 종정호, 하유. 구는 예, 다재다능하다는 거죠. 재능이 많지만 정치 종사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개강자는 노나라의 대부이자 권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학생들의 재능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는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학생들의 성격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공자가 생각한 정치 종사자가 갖춰야 할 학문 수양도 알 수 있습니다. 개강자는 먼저 군사 통수의 재능이 있는 자로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자로의 개성은 너무 과감해서 일에 대한 결단이 빠를 뿐만 아니라 결심한 이후에는 절대 동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결단성 있고 과감하면 삼군의 통수자가 되어 천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치에 종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강직하여 꺾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개강자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자공에게 정치를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자공은 사리에 통달하여 이를 너무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부귀공명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매사를 치밀하게 살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탁자가 더러워졌으면 좀 닦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통달한 사람은 닦거나 닦지 않으나 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닦아놓아도 어차피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꼭 닦아야 한다고 하면 통달한 사람은 닦아도 좋다. 닦으면 아무래도 깨끗할 테니 닦고 싶으면 닦으라고 합니다. 요컨대 이런 사람은 사리를 훤히 꿰뚫어 보기 때문에 흔히 대철학자나 대문학가가 되기 쉽습니다. 그는 초연한 가슴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떤 것에 개의치 않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정치에 종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쌀이에 너무 밝아서 일부러 멍청한 척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물론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재미난 이야기일 뿐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중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공경에 처해 먹을 것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아이디어를 내어 말하기를 모두 다 배가 고픈데 앞에 큰 인가가 하나 있으니 가서 살을 구워오자고 했습니다. 맨 먼저 자로가 자진하여 가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영감님이 나오더니 살을 구러 온 공자의 학생이냐고 물으면서 자기가 글자를 하나 쓸 테니 학생이 알아보면 살을 구워줄 필요 없이 공짜로 선생과 학생 전체의 숙식을 제공하고 못 알아보면 살을 한 톨도 못 구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로가 생각해보니 자기가 부자를 따라다니면서 문학을 전문적으로 배웠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이 조건을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영감님은 위는 직이고 아래는 팔인 진자를 써보였습니다. 자로가 글자를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참 진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영감님은 문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선생님에게 내가 쌀을 구워주지 않더라고 해라. 자로가 답답해하면서 돌아와 공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자는 자로의 보고를 듣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너더러 가지 말랬는데 한사코 가더라니 금년 농사는 밥조차도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도 너는 진지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라고 답했습니다.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하가 그것을 듣고 이번에는 자기가 쌀을 꾸러 갔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자로의 거부이자 공자의 학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영감님이 역시 아까 그 글자를 써서 자하들어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자하는 방금 자로가 선생에게 코가 납작해진 것을 생각하고는 반대의 뜻을 가진 글자로 대답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거짓 가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감님은 이번에도 문을 닫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더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하가 돌아와서 경과를 보고하자 공자는 탄식해 말하기를 너란 사람은 정말 큰일이구나. 사람 되면 때로는 진지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다시 말해 이쪽 저쪽 어느 쪽으로도 통할 수 있는 경우 겉으로 보아 달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또 도여명의 귀그레사와 그가 살 5말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 역시 달이라는 글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당시 살 5말은 매우 많은 양이어서 오늘날로 봐도 상당한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명은 그런 복록에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명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중국인에게는 그만두자 그만둬 집에 돌아가 묵은 살밥이나 먹자. 불간 회가 그 헐 놈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자는 이제 간지 간자인데 여기서는 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여기 현대 한에서는 이 간자를 써가지고 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불간이라고 하면은 고마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향을 떠나와 갈 곳이 없으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묵은 살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5말 살은 고사하고 1말 살에도 우리는 허리를 꺾고 말 것입니다. 허리를 꺾는다. 절효라는 것은 허리를 굽혀 절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허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말 살에도 모두 굽힐 것입니다. 도연명의 귀그레사를 읽어보면 그의 집 앞에는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을 수 있었는데 아마 적어도 50여 평쯤의 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그루 버드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오를 이제 오류 선생이라고도 부르죠. 도연명을. 요즘 같으면 4층짜리 건물을 한 채 지어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공업사회의 소시민이 되어
집도 새를 들어 살기 때문에 집 앞에 파초 한 그루도 심을 수 없으니 5그루의 버드나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연명은 어린애들 손을 잡고 방 안에 들었으니 술독에는 술이 가득하네. 효유 입실 유주영존이라고 읊었습니다. 영준이라고 읊었습니다. 휴는 이끌 휴자입니다. 잡고 이끄는 것을 휴라고 합니다. 휴대하다 할 때도 이 휴자를 씁니다. 옛날 대륙에서 술을 자기 집에서 빚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중산층 가정이었으니 그는 당연히 집에서 묵은 살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뜰의 세 갈래길은 잡초가 무성하건만 소나무와 국화는 오히려 남아있네. 삼경취황 송국유존. 경은 길경자죠. 세 갈래길입니다. 세 길은 황폐해졌지만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의 집을 보세요. 빈터가 얼마나 큰지 마치 대북시의 신공원만한데 그 세 갈래 큰 길에 잡초만 무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심어 죽순만 팔아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벌 수 있었으니 도연명은 당연히 쌀 5마리를 받으려고 허리 꺾지 않았겠지요. 이를 통해서 도연명은 통달한 달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공이 달인이기는 하지만 달인이 반드시 정치에 종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개강자가 영구는 정치에 종사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공자는 영구가 제자이며 문학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시, 사, 가, 부, 거문고, 바둑, 글씨, 그림 등 갖가지의 정통함은 물론 골프, 현대무용 등도 다 할 줄 아는 정도였습니다. 명사 냄새가 퍽 짙지만 정치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위의 세 사람을 한데 합해놓으면 대정치가감으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강직과감한 정신은 자로의 장점이지만 관대한 도량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계로서 바로 자공과 같은 통달이 필요합니다.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그 누가 당신을 멍청한 놈이라고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욕하라고 하고 성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말 멍청이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죠. 아울러 견문이 깊고 넓으면 지식이 풍부하고 다재다능해야 합니다. 과, 달, 예라는 간단한 세 글자는 그처럼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어 정치가는 예술가, 시인의 수양도 겸비해야 합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개강자가 이 세 학생들에 대해 묻자 공자가 모두 안 된다고 한 까닭은 계시가 당시 노나라의 권신으로 그 기세가 관을 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에 기세가 판을 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에 공자는 자기 학생들이 그 권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일부러 사절했으며 비록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그 학생들이 정치에 종사할 수 없다고 말한 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자공은 뒷날 위나라의 재상이 되어 정무를 주관할 때마다 국제정세의 분쟁을 가라앉혔습니다. 당시 시대의 혼란은 오늘날보다 더했으면 되지요.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공은 이러한 재능이 있었는데도 공자는 왜 한사코 자공이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공자는 당시 이 학생들이 각각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개강자라는 사장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의 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의 재능이 다 필요합니다. 첫째, 달인에 이르도록 성정을 수양해서 도량이 넓어야 하며 떨쳐버리지 못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마음에 걸리는 말이 한마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취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 처리는 과감, 결단성이 있고 강직해서 한 번 결심하면 확고부동해야 비로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로 재능이 많아 여러 가지를 두루 알아야 합니다. 정치가의 생애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생활은 무미건조하여 과학자보다 고통스럽습니다. 매일 접촉하는 것이 모두 고통과 번뇌거리이고 온통 시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면 장씨는 양씨 말을 하고 양씨는 또 이씨 말을 해서 유쾌한 일이라고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재능이 있고 초연한 도량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수양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의사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날마다 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고통 속에 있는 병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찡그린 얼굴이고 듣는 것은 고통의 신음 내지는 극도의 비통으로 대성통곡하며 아빠 엄마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림 그리기를 몇십 년이나 했는데 반동양화이면서도 서양화가 아닌 그의 그림은 경지가 높아서 유명한 화가들도 대단히 감탄합니다. 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그는 팔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폭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다며 즉시 납관을 하여 보내줍니다. 이는 예술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정치에 종사하려면 문학 수양이나 예술적 정서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